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당은 공천으로 흥하고 공천으로 망합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사람을 다룰 때는 공정성의 시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팩트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절차가 공정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흥크러지니까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의 뿌리가 썩어 들어가고 결국은 작금의 공천 파동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라고 하는 중요한 지도자를 당이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서부터 팩트가 왜곡되고 조작되고 선동이 돼서 그를 제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다루는 정당의 정신을 훼손을 하니까 각종 6.3 선거 공천 파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천의 한가운데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고 사선이 박덕흠 의원이 새로 임명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징계도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여기서도 절차와 명분 이런 것이 흔들리니까 배현진, 김종혁의 컴백, 징계 취소, 이어서 김영한 충북지사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광역, 이 완전히 처음으로 컷오프가 됐는데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을 해서 컴백시켰습니다. 자, 후보들을 접수를 받아서 자격심사까지 다 마친 다음에 1차 예비경선이라고 할 수 있는 컷오프를 진행을 해서 김영환 지사를 잘랐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 공모를 받아서 김수민 전 의원을 다시 경선 후보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정치판에서는 김수민 내정설이 불거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접수를 다 받아서 자격심사를 끝내고 1차 예비심사라고 할 수 있는 1차 공천이라고 할 수 있는 컷오프를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2차 공천 순서인 경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추가 공모를 받았다. 이것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다. 그래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전격적으로. 이런 절차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것이 당원 당규의 위반이다. 라고 법원은 명료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호영 의원에 대한 가처분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과연 법원이 다툴 것이냐. 예를 들어서 1차 컷오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법원이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은 여전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절차와 내용의 문제는 법원이 다루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공천 파동,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바뀌는 뭐 엄청난 파동이 생기니까 결국은 뭐 서울, 부산에서 참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민주당의 정원호 성동구청장이죠. 오세훈, 정원호 42, 오세훈 28. 자, 부산의 전재수 43, 박형준 27. 양쪽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5대3 정도의 비율로 완전히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 이 선거 역사상 드문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 부산의 참패, 참혹한 현상이 그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천파동, 사람을 잘못 다루는 것, 자기적으로 하고 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대표 시절에 비명행사 권력공천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양새는 예를 들어서 당무감사 결과 점수라든가 뭐 하위 몇 %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을 겉에 구실로 내세워서 절차와 명분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파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작은 어떤 이런 전술, 이런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가 현재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개입을 해서 가처분 전문 정당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런 공천파동의 뿌리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지난번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결국은 경선도 공천의 한 과정인데 한덕수를 쇠치기 시키는 것을 허용을 하는, 이런 식의 허용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덕수 쇠치기를 거의 공작 기획한 것이죠.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문제가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한동훈 이 후보의 태풍이 완전히 사그러들고 말았습니다. 영향을 받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공천파동이 없었더라면, 한덕수 쇠치기 공작 기획 이런 사개극이 없었더라면 태풍은 점점 더 커졌을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이 김문수를 꺾고 대통령 후보가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본선에서 분명히 이재명 후보와 싸워 범직했고 결국은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모든 것이 이명박 박근혜의 10년 전쟁의 핵심도 공천파동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세력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그래서 반대파 비주류 박근혜 세력에 대한 학살 공천을 자행한 것, 이런 것들이 10년 전쟁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것이고, 결국은 두 사람 다 감옥에 가고 한 사람은 탄핵이 되는 그런 보수 정당의 몰락의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장동혁의 공천 파동은 한동훈을 제명한 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공천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요, 정당 자체가 사람들이 모여서 상대 세력을 공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과 그리고 팩트가 분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당헌 당규에 맞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명 같은 망나니 행동을 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아무런 명분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구에서 2명을 잘라내고 충북에서 현직 광역단체장을 잘라내고 이런 식의 난행을 저지르다가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픔이 없이는 정당이 다시 태어날 수 없다. 보수가 혁신할 수 없다. 당과 보수가 아프기 전에 본인이 먼저 아파서 물러났습니다. 감사합니다.